자, 이제 이 중개대상물인데요. 제가 이 중개대상물을 어떻게 판수하는지 우리 하나씩 봅시다.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나면 쉬워요. 자꾸 불필요한 것을 입력하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해요. 중개, 소개할 수 있는 대상물인데 무작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이걸 좀 해석하면 법에서 정해둔 것만 중개를 해라. 이것을 중개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대상물이라고 한다. 이런 합성어예요. 자, 이제부터 요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자,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그 22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법률과 시행령인데 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령이라고 하죠. 자,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와 건축물로 돼 있고요. 령에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 토지 건축물에 있어서 달리 말하면 이게 협의 부동산인 거 맞습니까? 자, 협의 부동산이죠. 그리고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경우는 의제 부동산인데 이 의제 부동산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서 일부 의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일부 의제. 그래서 정의를 그러니까 만약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어떤 중개대상물은요. 협의의 부동산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협의의제 합친 것을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 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광의의 부동산보다는 작다. 왜? 일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 협의보다는 크고 광의보다는 작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이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협의 부동산인데요. 이 협의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협의는 공시가 완벽한 거예요. 공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부 의제죠. 일부 의제입니다. 일부 의제로서 의제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공시가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미약합니다. 공시가 미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공시가 완벽하기 때문에 위에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을 분류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녹자입니다.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류해요. 그리고 밑에 거는 공시가 미약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요함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위에 것의 경우는 등기 등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위에는 판례 위주로 나와요. 판례. 그리고 밑에는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공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법과 령에서 뭐뭐 있는지 기억하고 이제 중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중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것은 이렇습니다. 소개입니다. 소개. 이게 중개 다른 말 소개 알선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적 소유. 그리고 개공의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대상물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사적 소유의 대상이면서 개공 개입해야 돼야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우리 예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토지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항공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는 여기 있잖아요. 되겠죠? 항공기는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시다. 토지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국가 토지를 가져오고 개인 토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일단 국가 거는 사적 소유가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다. 개인 걸로 빠지죠. 그럼 이제 다시 개인 걸로 조금 더 타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유언, 어떤 상속 진행 중입니다. 예, 상속이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 위의 것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의 것은 개인 개입할 수 있어요? 못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완료된 것에 한해서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먼저 처리 좀 할까요? 몇 페이지 보시냐 하면 28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중개 가능 영역, 중개 불가능 영역인데 일단 대상물에 보면 토지, 건물의 일부 저당권, 전체가 되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철거 및 입주권 등의 입주지위, 이거는 입주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배웁니다. 그리고 정착성이 약한 가식의 수목 판잣집은 정착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광업재단, 공재단 분리된 것은 담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금전, 동산, 어업재단, 기계, 항공기 여기 없죠. 그리고 무주부동산, 지하매점 국가 거니까 못해요.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대상권리 보시면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 그 두 줄은 전부 다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사건 설정에서 구규, 기부 체납된 부동산 이런 거는 개인이 취급 못하니까 못해요. 그리고 경매, 공매, 수용, 증여 이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용 개입을 못해요.
해서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를 딱 알고 나면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어떻게 바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 표는 제가 마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번 시간. 다시 되돌아오세요. 이제. 자, 이제 22페이지 이야기를 이제 세부적으로 할 것인데요. 첫 번째 할 얘기는 제가 토지 건축물을 먼저 설명할 것이고요. 임목지단, 광업지단, 공지지단은 책의 표로 가지고 대체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이야기는 어디 있냐 하면 23페이지 보면 요건 1번, 2번, 3번 있죠.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상, 법률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법률, 어떤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건 2, 법정 중개대상물 사적이죠. 세 번째, 중개행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하나, 둘, 셋, 요 요건을 우리가 중개 요건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24, 25를 처리할 겁니다. 지금 처리하고 나서 책은 조금 뒤에 요건 보충을 좀 봐야 돼요. 자, 이제부터 칠판만 의지하십시오. 요건 여러분 페이지를 제가 24페이지니까 따로 지금부터 페이지를 제가 좀 앉아볼게요. 이분만큼은. 자, 일단 토지입니다. 토지.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자, 있습니다. 자, 이걸 지표라고 가정합시다. 이걸 지표입니다. 지표. 지표를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토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법에서 사회 통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통념으로 따지는 것이지 지상 몇 메다, 지하 몇 메다 하는 말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토지는요, 거래 단위입니다. 이 거래 단위가 한 필지 원칙은요, 한 필지 기준입니다. 한 필지. 그렇지만 예외는 부분이에요. 예외.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익 물건이 있겠죠. 자. 그리고 차지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세액이 좀 들어갈게요. 지하세액은 우리가 판례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하 밑에 있는 지하 매장물, 지하 매장물 가까이 줄여서 이 매장물은 국가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 부동산. 실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합쳐서 부동산인데요. 우리 과거 시험에 무주 토지로 나오지 않고 무주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올바른 표현은 무주 토지인데 하여튼 시험이 무주 부동산 나왔습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국유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이 거래를 못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등기된 게 있어요.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 또는 여러분이 이 지표의 지하수가 그러잖아요. 이 지하수 이런 거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이런 거 지하수나 안반수 나오면 이거는 사유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위에 나오면 취급을 못하고 밑에 건 된다. 여기 이제 우리 토지 정의는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와 비교할 게, 자, 보세요. 건물과 건축물은 달라요. 이거 좀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건물은요, 지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축물로 있습니다. 구축물 이렇게 돼요. 이것의 경우는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보다 더 큰 개념이 건축물이 됩니다. 일단 건축물은 현존과 그리고 이 장래 물건을 구별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도 좀 보충해 드릴까요? 보충할 때 이런 얘기 좀 합시다. 현재는 토지예요. 현재는 토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각종 우리 댐이라고 하나요? 댐 공사하면서 토지가 물 수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수면 밑으로 빠졌습니다. 밑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토지의 기능을 상실해요. 상실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면 밑에 있는 토지가요. 개간 산업을 통해서 이것이 토지로 부상했습니다. 각종의 개간 산업에 의해서 토지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떤 자금을 투입한 사람, 이 자금 투입자가 그 토지를 가져가요. 이건 좀 참고 보충해 놨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 얘기합시다. 건축물은 현존하는 것이 있고요. 장래 얘기 좀 할게요. 결과만 바로바로 드리니까 바로 치고 머리 시원할 겁니다. 그림을 제가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난감하네 또. 예.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상에 맞게 해야 돼요, 이제. 뭔 것 같아요. 아파트예요. 예. 하여튼 웃고 치우셔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요. 자, 일단 현존하는 것은요, 거래 단위입니다, 이것도. 거래 단위가 한동 기준입니다, 원칙은. 여러분, 원래 집은요,
아파트 한 동씩 사는 게 원칙이에요. 뭐 몇 동, 몇 호 이거 아니에요. 예의가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법은 이게 원칙이에요.